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자 여러분. 시간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오늘은 종목 이야기로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니콜라 주식이 3개월 만에 79불, 그러니까 80불 가까이에서 주가가 지금 현재 19.1불로 4분의 1 토막이 나면서 투자자들의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진짜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거의 6월 9일 날 79.73달러였는데 어제 종가가 19.1달러입니다. 한때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우면서 시가총액으로도 포드 자동차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이 니콜라 주식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신데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의 니콜라 보유 잔액이 약 2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2,200억이 넘는 돈이죠.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큰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니콜라의 하락으로 큰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혹시 믿으실까요? 뭐야? 주식이 떨어졌는데 누가 수익을 얻었다는 말이야. 이 이야기는 니콜라에 대한 보고서를 내면서 사기 의혹을 제시했으며 공공연하게 니콜라에 대한 공매도를 진행하겠다라고 했던 힌덴버그 리서치의 네이선 앤더슨이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힌덴버그는 니콜라에 관련된 67쪽의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니콜라는 껍데기밖에 없는 회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기만했다라고 말하면서 특히 이제 수소 에너지원이 없는 빈 껍데기의 상태의 트럭을 언덕에서 굴리면서 마치 수소 에너지로 가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라고 하면서 니콜라를 압박을 했습니다. 니콜라는 처음에는 부인을 했는데 제대로 된 반박을 내지 못하면서 급기야는 CEO가 사임하고 또 협력업체들과의 어떤 그 계약들이 해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달하게 됐습니다. 물론 니콜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야 힌덴버그는 죽일 놈일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도 하실 겁니다. 거봐 공매도가 기업을 어떻게 박살내는지 이렇게 공매도를 욕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매도는 시장의 감시자 역할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정서상 공매도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의 공매도는 철저하게 정말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무기였지 개인 투자자들은 전혀라는 표현은 그렇죠. 아주 작은 1%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무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공매도가 좋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의 현실이고요. 이렇게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친화적인 리포트들만 선호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도 참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바이라는 성향의 리포트만 있고 셀 리포트는 없습니다. 최근에 이번 LG화학의 기업 분할을 놓고도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호재라는 기사를 냈죠. 호재라는 기사를 내놓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이 기간 동안에 순매도를 했습니다. 순매수와 이제 매도량이 보이시죠? 우리나라 증권 여기 제가 9월 18일부터 9월 25일까지의 증권사들의 어떤 매매 동향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이렇게 순매도를 한 겁니다. 오히려 외국계 그 증권사들은 순매수를 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렇듯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증권사 리포트만 믿으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야 증권사 놈들 나쁜 놈들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좀 환기시켜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뛰어든 주식시장은요 정말 그렇게 만만한 시장이 아닙니다. 이곳은
정글입니다. 사실 말이 좋아서 주식 투자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강원랜드와 다를 바가 사실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강원랜드보다 훨씬 더 큰 판돈이 오고 가는 도박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국가에서 인정한 유일한 강원랜드와 주식시장은 유일한 국가에서 인정하는 도박장입니다. 국가에서는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계속해서 굴러가야지 됩니다. 주식시장의 화랑으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투자자들이 내는 증권 거래세가 약 13조 원에 달합니다. 이거는 기업들이 1년간 내는 법인세의 총 토탈인 40조 수준의 한 4분의 1 수준이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의 돈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세금으로 걷어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여러분들 단타 치시면서 나라에 좋은 일 하실 거예요. 물론 수익을 내면서 세금까지 내신다면 이건 진짜 애국자죠. 그런데 지금 시장은 매매를 좀 줄여야 하는 시장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가락을 올릴수록 매도 매수 버튼을 누를수록 계좌가 쪼그라드는 지금 그런 시장이라는 겁니다. 위에 글 읽으시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지금 시장에선 이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지 아셨을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포커의 룰 중에 세븐오디, 즉 높은 쪽에 베팅을 하는 것이 수익을 내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낮은 쪽에 베팅을 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하이로우라는 방식이 있는데 주식시장은요, 세븐오디 방식이 아니고 하이로우 방식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엇갈린 경제지표로 시장이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이렇게 시장이 마이너스로 시작했는데 이것은 그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시장 예상보다 늘었기 때문인 겁니다.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야 이 고용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이 나올 텐데 예상보다 늘어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로 시장은 이렇게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지만 장중에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은 그 신규 주택 거래 건수가 4개월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신규 주택 그 판매자의 판매 건수의 4개월 증가도 그렇게 썩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경제가 좋아지면서 주택 판매 건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시외 그러니까 도시 외로 움직이려고 하는 어떤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시적인 어떤 그 수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더 좋은 경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좋아져서 별장을 산다던가 아니면 더 좋은 집으로 이사라고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좀 타당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글로벌 시장이 이렇게 별로 썩 좋지 않죠. 썩 좋지 않은 가운데 연평도 공무원을 북한이 처형하고 화장시켰다는 사실이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저께 빅텍이 상한가에 들어갔었는데요. 빅텍이 종가에 다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시간에 다시 이 종목이 상한가로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그 BBC라든가 외신들이 이 연평도 이 공무원의 어떤 북한의 만행이죠. 이 연평도 실종 공무원에 대한 뉴스를 계속해서 생산해내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별로 좋지 않은 인식, 그 다음에 남북관계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갈등을 좀 고조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에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 있을 때에도 주식시장은 단기간으로 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원래 변동성이 심한 데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위험성도 있으니까 적극적 매수보다는 보수적 투자에 보수적 관점의 투자를 권해드립니다. 제 시황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인사이트를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살아남으시고 버티시는 분들이 나중에 큰 부자가 됩니다.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이성적 투자를 하신다면 꼭 성공하실 겁니다. 지속적으로 시황과 종목의 밸런스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공무원 시황 마음에 드셨다면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미 구독하신 분들이라도 알람 설정, 종 모양 있죠? 그걸 꾹 눌러주셔야 주식공무원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띠링띠링 이렇게 알람이 갑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지금까지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이었습니다. 주식공무원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빨개지실 겁니다.